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급격히 무너지는 듯한 시기가 온 다음에 오히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그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보이지 않는 신호일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한 후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였다. 그 친구는 평생 다니던 회사를 갑작스레 잘렸다. 믿었던 친구에게 돈도 떼었다. 건강도 나빠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그야말로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진 시기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다 떠나고 다 잃고 나니까 나 혼자 남더라.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후부터 오히려 그 친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우연히 시작한 작은 온라인 사업이 터졌고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만족스럽게 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형, 돌이켜보면 이상하게도 그때가 시작이었어. 그때부터 무언가 바뀌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다. 생각해보면 내 인생도 그랬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순간, 누군가가 등을 돌리고 내가 가진 걸 놓친 순간 나는 어딘가로 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땐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후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온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신호를 남긴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혹시 지금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외로움 그리고 혼란 속에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부가 오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10가지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이 순간부터일지 모른다. 1번 신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시기. 나는 한번 무너져 본 사람만이 진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말이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경험해 본 사람은 안다. 무너짐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뀌기 직전의 징조라는 것을. 지금 당신이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거나 가까웠던 사람과 이유 없이 멀어졌거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정신없이 바쁘던 일상이 멈추어 버렸다면 그건 단지 불행이 아니다. 내가 처음 그런 일을 겪었을 때 하루하루가 두려웠다. 전화 한 통 울리는 게 무섭고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숫자에 심장이 조여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었다. 왜 하필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겹쳐서 오는 거지? 하지만 그 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됐다. 내가 살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우주는 나에게 멈춰라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경고, 이제는 방향을 바꾸라는 조용한 외침. 삶은 종종 그렇게 알려준다. 소중한 걸 빼앗아가고 익숙한 것을 무너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길을 보게 한다. 모든 게 망가지기 시작할 때 그건 종말이 아니라 갱신의 시작일 수 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고 가을바람의 가지가 휘어지는 건 죽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기 위함처럼 말이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면 그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새로운 부의 기반을 깔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번 신호, 갑작스러운 고독감,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대화가 피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사람들과 어울려 있어도 공허하고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롭다. 이유 없이 혼자 있고 싶고 전화기를 멀리하고 싶어지는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이상해졌나? 왜 이러지? 하지만 그건 당신이 내면의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탱해오던 인간관계, 역할, 사회적 정체성들이 조용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고독은 버림받아서 오는 게 아니다. 깨어나기 위해 고립된 것이다. 부가 오기 전 사람은 반드시 고독을 통과한다. 왜냐하면 진짜 부는 혼자서도 단단한 사람에게만 다가가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 역시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 마주했다. 거울을 보듯 깊고 조용한 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처음엔 괴롭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고 무엇에 가짜 웃음을 지어왔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외로움이 지나가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과의 인연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의 깊이를 알아보는 사람들, 내면의 변화를 공명하는 사람들 말이다.
당신이 느끼는 이 외로움은 세상이 당신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은 차원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신호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부의 문 앞에 놓인 가장 강력한 통과 의례다. 3번 신호, 돈이 마르기 시작한다. 이상한 일이다. 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면 당연히 돈이 점점 많아져야 할 것 같지 않은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며 통장은 점점 말라간다. 그야말로 버는 족족 사라지는 시기.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실패라 여긴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 봐. 운이 다했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두려움에 빠진다. 하지만 나는 단언할 수 있다. 그건 부가 오기 직전 거의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왜일까? 돈이 마른다는 건 기존의 돈의 흐름이 막혔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신호다.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돈의 방향을 찾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내가 처음 이 신호를 겪었을 때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고정 수입은 끊기고 카드값은 밀리고 친구와의 밥값조차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더 이상 외부에만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 나는 내 삶을 바꿔줄 기회를 마주했다. 부는 결코 안정 속에서 오지 않는다. 부는 의존을 끊고 스스로를 재창조할 준비가 되었을 때 찾아온다. 지금 당신의 통장이 비어가는 이유는 당신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전 방식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다. 그리고 새로운 돈의 길, 진짜 풍요의 관문은 그 침묵과 결핍을 지나야만 열린다. 4번 신호, 이상한 직감이 생긴다. 어느 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찾아온다. 마치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불안, 혹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이 방향이 맞다는 확신.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인데 이상하게도 끌리는 방향, 그것이 바로 직감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을 무시한다. 에이, 그냥 기분 탓이겠지. 논리적으로 안 맞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부의 길은 항상 이 비논리적 직감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것을 인생에서 2번 겪었다. 한 번은 누가 봐도 좋은 회사를 그만둘 때였고, 또 한 번은 아무 경험도 없던 분야에 투자했을 때였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렸다. 제정신이야.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 길로 가면 망해. 하지만 나는 그때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두려움보다는 이상한 끌림이 더 컸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당신의 무의식은 논리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를 감지한다. 당신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가능성, 당신이 알지 못하는 기회의 흐름을 이미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직감은 말하자면 당신을 부의 방향으로 이끄는 나침반이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 자주 머리로만 판단하고 가슴에서 오는 소리를 억누른다는 점이다. 하지만 부는 확실한 길을 따르는 사람보다 진짜 길을 느낀 사람에게만 열린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나 저항감이 있는가? 그게 바로 당신이 지금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증거일지 모른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시끄러워지는 순간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부는 그 소리에서 시작된다. 5번 신호,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혹은 비난. 부가 다가오기 전 가장 아프고 혼란스러운 신호 중 하나는 바로 사람에 대한 것이다. 가깝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진다. 내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거나 무시한다. 심지어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너 요즘 왜 그래? 그딴 걸로 성공하겠다고? 정신 차려. 그 순간 우리는 혼란에 빠진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걸까? 이 길은 틀린 길일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단언할 수 있다. 당신이 진짜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낯설어하는 것이다. 변화는 항상 외로움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당신을 사랑해왔기 때문이다. 말 잘 듣고 틀 안에서 움직이던 당신. 그런데 이제 당신이 틀을 깨고 새로운 언어로 말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건 기존 세계에서는 위협이다. 나는 이런 시기를 2-3번 겪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줄 알았다. 그래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썩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바로 나 자신을 배신한 감정이었다. 결국 나는 깨달았다. 모두의 인정을 받으며 부를 얻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진짜 부의 길은 일정 시점에서 반드시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 이 시기의 진짜 의미는 이거다. 넌 정말 이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니? 누구의 인정도 없이 내 감각만 믿고 걸어갈 수 있겠니?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기존 세계를 초월하려는 징조일 수 있다. 비난과 무관심은 때때로 부의 초대장이다. 다만 그걸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초대에 응할 수 있다. 6번 신호, 반복되는 실패.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하지만 실제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그 말은 아무 위로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만 안긴다. 난 왜 자꾸 같은 데서 무너지는 걸까? 정말 안 되는 사람이란 게 있는 걸까? 내가 그 시기를 겪었을 때도 그랬다. 무언가를 시도할 때마다 희망은 짧고 실패는 길었다. 한 번쯤은 이길 줄 알았는데 또다시 같은 지점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묻고 또 물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노력이 부족한 걸까? 운이 없는 걸까?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깨달음을 유도하는 리셋 과정이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는 성향이 있다. 같은 패턴, 같은 선택, 같은 말과 행동. 하지만 부는 새로운 에너지와 구조에서만 자란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장소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방식으로는 안 돼. 다시 생각해봐.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반복되는 실패는 당신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남들이 짜놓은 지도만 따라왔기 때문이다. 이제 그 지도를 찍고 스스로의 길을 그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 고통스러운 실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나의 본능과 나의 감각을 의심 없이 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길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지금 당신이 왜 이렇게 실패가 반복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라. 그건 방향을 바꾸라는 강력한 초대다. 거절할 수도 있고 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7번 신호, 이전과 다른 감정의 요동. 어느 날부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별일 아닌데 눈물이 나고 한없이 가라앉았다가도 갑자기 희망이 솟구치기도 한다. 아침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가 저녁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져 버린다. 그 강렬한 요동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불안정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우울증일지도 몰라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감정의 요동은 내면의 에너지가 재편되고 있다는 강력한 징조다. 이건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다. 당신의 감정체계 자체가 이전의 낡은 기준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시기를 감정의 지진이라 부른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흔들린다. 익숙했던 가치가 더 이상 의미 없어지고 기뻐하던 일에 냉담해지며 사소한 말에 상처를 입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 그 감정 속에서 중요한 건 거부하지 않는 태도다. 우리는 너무 자주 감정을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통제는 억압이고 억압은 결국 더 큰 파도로 되돌아온다. 나는 그 시절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억누르기보다 들여다보기를 선택했다. 왜 이렇게 슬플까? 지금 이 외로움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질문들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했다. 부는 단지 물질의 축적이 아니다. 그 이전에 반드시 감정의 정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곧 인생을 다루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의 감정이 요동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아주 중요한 변화를 몸과 마음으로 준비 중인 것이다. 그 요동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재정비의 신호다. 8번 신호 많았음 미친 듯한 정리욕구.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방을 치우고 싶어진다. 오래된 물건을 버리고 싶고 옷장을 비우고 심지어 연락처까지 정리하고 싶어진다.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오래된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 욕구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다. 그건 내면의 대청소다. 사람들은 종종 이 시기를 지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단언한다. 이건 새로운 부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정신적, 물리적 준비 과정이다. 생각해보자.
당신의 삶은 그동안 너무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는가? 물건, 사람, 생각, 감정, 책임, 미련,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을 숨막히게 만들진 않았는가? 부는 공간이 있는 곳에 들어온다. 당신이 새로운 에너지를 맞이할 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부는 당신을 스쳐 지나간다. 그래서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다. 삶의 여백을 회복하는 의식이다. 나도 그랬다. 어느 날 갑자기 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안 보던 책을 모두 내다버리고 편지, 낡은 수첩, 사진까지 다 없앴다. 심지어 몇 년을 알고 지낸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그때는 이유를 몰랐다. 그저 숨이 막혔고 무언가를 비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강한 욕구만 있었다. 그리고 그 정리의 끝자락에서 이상할이 많지 맑은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직후부터 전혀 새로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만남, 제안, 기회, 변화,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당신이 지금 불쑥불쑥 정리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대로 하라. 지금 당신은 불을 맞이할 공간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비워야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이다. 9번 신호, 우연 같은 만남과 반복되는 메시지. 삶을 살다 보면 이상할 만큼 반복해서 보게 되는 단어가 있다. 자꾸 귀에 들어오는 말. 우연히 책을 폈는데 바로 그 문장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뜬금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준다. 처음엔 신기하다고만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당신도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부가 오기 전 삶은 상징과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 방향은 종종 반복되는 메시지나 특별한 만남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 지인은 늘 돈 걱정을 하며 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주 동안 어디를 가든 자유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고 했다. 책 표지, 광고판, 유튜브 영상 제목, 심지어 친구의 대화 속에서까지 그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이후 그는 자신의 삶이 돈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깨달음 이후 전혀 다른 방식의 수입 구조가 열리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을 삶의 암시라 부른다. 우리는 늘 질문한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하지? 하지만 답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떠돌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다. 중요한 건 그 반복을 인식하는 순간이다. 그 메시지가 당신만을 위한 길잡이로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삶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시기엔 이상한 사람과의 만남도 많아진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이 통하고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말을 던져주는 사람, 그것 또한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응원일 수 있다. 그러니 기억하라. 당신 주위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문장, 사람, 감정, 그것은 당신이 지금 올바른 길목에 서 있다는 신호다. 그리고 부는 그 길을 따라오는 자에게 조용히 문을 열어준다. 10번 신호, 과거에 집착하던 내가 사라진다. 예전 같으면 밤새도록 붙잡고 괴로워했을 일, 며칠 동안 되뇌며 자책했을 말, 몇 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했던 기억.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한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 예전의 집착이 조용히 사라져간다. 이건 아주 미묘한 변화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그런데 문득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가 왜 그 일에 그렇게 매달렸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그 순간이야말로 부의 에너지가 당신 안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부는 절대 과거에 머무는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불안,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다루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집착은 무거운 짐이다. 미련은 흐름을 막는 댐이고 후회는 발목을 잡는 사슬이다. 이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당신이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하겠다는 선언이다. 나 역시 그랬다. 한때는 나를 외면한 사람들을 원망했고 과거의 결정들을 자책했으며 잃어버린 기회에 대해 분노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나를 부의 방향으로 한 발짝도 옮겨주지 못했다. 그저 멈춰 세웠고 나를 작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그런 감정에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 용서하지 않기로 했던 사람을 떠올려도 심장이 뛰지 않았고 후회하던 선택을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도 사라졌다. 이유는 단 하나,
새로운 삶이 나를 더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련보다 강한 끌림, 그게 바로 변화였다. 당신이 지금 과거를 놓아주는 중이라면 그건 당신이 끝나서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과거의 문이 조용히 닫힐 때 부는 그 반대편 문을 살며시 열기 시작한다. 부의 신호를 무시한 자의 결말, 지금까지 이야기한 10가지 신호들, 이것은 단지 철학적인 상상이 아니다. 실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지나갔던 진짜 이정표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신호를 읽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혹은 읽었음에도 무시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지만 늘 예술을 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그를 내보냈고 연이어 연인과도 이별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바닥을 찍었다. 그는 한동안 예술에 전념했다. 이상하리만치 몰입했고 작품도 조금씩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두려워졌다. 이 길이 맞는 걸까?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는 다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결국은 안정이란 이름의 굴레로 돌아갔다. 그의 작품은 더 이상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빛도 그전보다 조금씩 흐려졌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때 왜 돌아섰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사실 나도 알았어. 그때가 진짜였다는 걸. 근데 무서웠어. 내가 망할까봐, 아무것도 못할까봐. 그 말은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다. 신호는 언제나 온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를 내지 않으면 부는 한순간 스쳐 지나가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우리는 너무 자주 기회는 언젠가 다시 온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기회는 변화의 고통을 견딜 준비가 된 자에게만 한번 조용히 손을 내민다. 당신은 그 손을 잡을 사람인가? 아니면 고개를 돌릴 사람인가? 이 모든 신호는 내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 이쯤 되면 궁금해질 것이다. 왜 이런 신호들이 꼭 부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걸까? 단지 우연히 겹친 것 아닐까? 아니다. 이건 삶의 에너지가 바뀌는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내적 재편의 흔적들이다. 사람은 겉모습은 그대로일지라도 내면이 변하면 전혀 다른 현실을 끌어당긴다. 그 변화를 몸이 먼저 감지하고 감정에 따라 흔들리며 행동이 바뀌고 결국 환경이 바뀌게 된다. 즉, 당신이 겪는 모든 낯선 변화는 당신의 주파수가 바뀌었다는 증거다. 당신은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없고 예전처럼 생각할 수도 없다. 과거의 관계가 맞지 않고 이전의 방식도 통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큰 에너지,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을 항상 기억한다. 삶은 준비된 자에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불을 허락한다. 지금 이 신호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났다는 건 삶이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선언이다. 삶은 늘 그렇게 신호를 보낸다. 먼저 흔들고 무너뜨리고 비우고 그리고 다시 채운다. 이 신호들을 의심하지 마라. 이 신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호들이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당신은 지금 정말 중요한 문 앞에 서 있다. 지금 당신은 어느 신호에 있습니까?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혹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위기를 겪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 있는가? 돈이 말라가고 반복되는 실패에 지쳐 있는가? 혹은 갑자기 정리하고 싶다는 욕구가 올라오고 있는가? 이 중단 하나라도 당신의 현재와 닿아 있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도 당신 안에서 부의 신호가 조용히 울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부를 멀고도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로 여긴다. 하지만 진짜 부는 거창한 기회나 특별한 인맥이 아닌 아주 작고 내면적인 변화에서 시작된다. 나는 지금의 당신이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 무시할수록 더 크게 울리고 외면할수록 더 고통스럽게 흔들기 때문이다. 삶은 당신이 눈치채기를 원한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면 그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 문은 어쩌면 지금 당신의 불면 속에 있고 침묵 속에 있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한 고민 속에 있다. 당신이 지난 몇 주, 몇 달, 몇 년간 겪어온 혼란과 상실과 통증 속에 이미
수많은 신호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이 신호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 삶은 끊임없이 속삭인다. 하지만 귀 기울이는 자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당신에게 그 속삭임의 메아리가 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묻겠다. 지금 당신은 어느 신호 위에 서 있는가? 부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오고 있는 중이다. 사람들은 부가 마치 벼락처럼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다고 믿는다. 복권처럼, 기적처럼, 혹은 누군가의 선택처럼. 하지만 내가 만난 모든 부자들의 이야기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이미 오고 있었어요. 그 이미 오고 있었던 시기는 언제나 이상하고 낯선 변화로 가득했다. 혼란, 무너짐, 상실, 외로움, 감정의 소용돌이, 그리고 그것들이 지나간 후에야 삶은 전혀 다른 결을 갖게 된다. 이 말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부의 흐름 안으로 조용히 진입하고 있는 중일 수 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작다. 단 하나의 결심, 하루 10분의 자기 성찰, 어떤 직감을 따르는 행동, 무심코 지나쳤던 문장을 붙잡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모여 당신의 진짜 부를 만들어낸다. 중요한 건 그 흐름을 신뢰하는 용기다. 아직 증거가 없어도, 아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믿어야 한다. 나는 지금 변화하고 있다. 나는 불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신호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내며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당신은 정말 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준비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제 더 이상 불은 당신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서 오고 있는 중이다.